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님 제가 오늘 또 여쭤볼 게 어떤 거냐면 탄원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탄원서도 사실 그냥 들어보기만 했지 뭐 어떻게 써야 하든지 형식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아예 몰라가지고 탄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탄원서 뭐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뭐 어떤 사람은 탄원서, 어떤 사람은 뭐 진정서, 뭐 이렇게 뭐 다양한데 중요한 게 그 탄원을 하니까는 뭔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걸 읽어보는 수사기관이 어떤 그 진심을 읽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구형이나 판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뭐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이렇게 쓰면 되고, 특히 이제 경찰에서 수사 단계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래서 피해자 이제 주로 탄원서는 피해자들이 많이 쓰겠지만 가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을 써서 이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과 대질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대질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 사람 말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혹시 그럼 탄원서는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나요? 그건 이제 탄원하는 사람의 어떤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탄원서를 쓰면서 뭐 첨부로 객관적인 어떤 뭐 서류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근데 그 탄원서 자체만으로는 예, 진술에 불과한 거죠. 그 사람의. 항상 우리 모든 진술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뭐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죠. 증거로 채택되기보다는 그냥 참고하는 네. 정도다. 그러면은 탄원서는 그냥 정말로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쓰듯이 진심을 다해서 쓰면 되는 그렇죠, 그렇죠. 수사기관을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아서 감동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탄원서도 이제 단계별로 제출하는 그런 단계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사건이 지금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계류 중인 곳에다 내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있으면 경찰서에 그 사건 번호 확인해가지고 써서 내면 되고, 검찰청에 있으면 검찰청 사건 번호를 확인해서 이제 거기다 내면 되고, 재판 중이면 법원에 내면 되고. 네. 그러면은 탄원서 쓸 때 뭐 꿀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탄원서 쓰는 내용이 누구에게 와닿게 쓰면 좋을까요? 그 읽어보는 사람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주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막 이 사기당한 것도 원통한데 지금 이 사기꾼이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경찰이나 검사하고 너무 잘 알아서 이 고소인이 아무리 뭐 발버둥 쳐봐야 무혐의가 난다고 호언장담하고 다니거든요. 그게 내가 내 책에 보면은 사기꾼 특징 13개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닌다. 사기꾼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데, 왜냐하면 증거가 부족해서 재산보험죄 고소사건이 한 20% 정도만 기소가 되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힘을 안 써도 자연히 증거가 부족해서 이제 무혐의 되는 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찰과 뭐 잘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이제 피해자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글을 써서 보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진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기꾼이 있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실제로 받으신 탄원서 네. 내용을 살짝 보여주신다고 사전에 좀 말씀을 들었는데 예. 그거 잠깐만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분이 한 3페이지 정도 써서 보내셨는데 뭐 자세한 거는 이제 그 프라이버시 관련되는 부분이나 다 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마음에 와닿는다고 할까?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임치원 검사님께 매일매일 사는 것이 지옥이라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그 사기꾼이 자기 아들과 그 해외 여행 가서 그걸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막 심장이 배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낀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기꾼은 전에도 검찰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빠져나왔다고,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왔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구구절절한 그 자기의 어떤 그 고통, 이 사기당해서 아프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지금 막 이 사기꾼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는 순간 제가 막 열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쁜 사기꾼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피해자의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이 아마 양형의 구형에 조금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치원 검사님께 매일매일 사는 것이 지옥이라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심한 가슴 통증이 와서 신경약을 먹어야 잠이 듭니다. 그 사기꾼이 그의 아들과 함께 일본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에 올린 것을 보면 심장이 베어나가는 통증을 느낍니다. 지난번 사건 때도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 고통받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피해자 아무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니까 과장되는 거 없이 그냥 진솔하게 쓰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또 샘플도 보고 하셔서 혹시 쓸 일이 생기게 되면은 또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